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스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에서 AI를 빼놓으면 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에서 AI 관련한 새로운 ETF를 출시하셨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한번 배민석 매니저님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민석 책임 매니저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테크주 상승과 더불어서 AI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네. 좀 AI 산업의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매년 초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CES라고 하시면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첨단 기술 박람회 정도로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CES 2024에서도 거의 모든 회사들의 이제 메인 키워드가 AI였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AI라는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택의 영역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필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 성장성이 상당히 크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숫자를 좀 곁들여서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게끔 해보자면은 그 AI에 대한 관심으로 올 초부터 반도체, 그리고 특히 AI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 우선 하드웨어 쪽부터 살펴보시면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가장 돋보이고 있는 TSMC, 역시 TSMC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2028년에는 매출의 한 20% 정도는 이 AI 반도체 생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TSMC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이 높기도 한 만큼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77% 수준? 77%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드웨어 쪽의 TSMC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지면서 달러로 이제 한 150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향후에 또 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등장할 경우에는 또 소프트웨어 쪽은 더 높은 성장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이 회사들이 단순히 AI를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 규모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AI 산업의 성장성은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이게 또 AI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빅테크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또 앞으로의 AI 테크 시대도 빅테크로 대표되는 매그니피선트 7 시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까요? 이 빅테크를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빅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기술력도 사실 상당히 압도적이어서 시가총액 그 테이블에서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위치가 쉽게 빠르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AI 시대에 정말 핏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더 빛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M7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지금은 AI와 관련해서 AI5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인데 AMD, 브로드컴,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M7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제쳐두고 이제 나머지 3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AMD는 그 지금 AI 반도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에 좀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후발주자 정도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에 좀 종속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기업들한테 이제 훌륭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후발주자일 뿐이지 기술력이나 판가 이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경쟁력이 뒤처지지도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와 동등한 수준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어서 이제 브로드컴과 TSMC 같은 경우도 차세대 AI 테크
기업으로서 그 본인들만의,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영역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IC이라고 해서 주문자 자체 설계 방식의 반도체 영역에서 본인들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향후에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그 수요가 훨씬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도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I 반도체를 지금 거의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그 AI 성장과 함께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작년 고금리 상황 속에서 뭐 되게 좋게 나왔는데 네. 이미 빅테크의 성장성이 좀 고평가되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2023년이 대형 성장주들 그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가 매우 좋았던 한 해였고, 올해도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신규 사이클의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른 건 아닐까? 뭐 고평가된 건 아닐까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HTS를 보시기만 해도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 뭐 우상향하고 있죠. 진짜 우상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평가 되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평가라는 건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준비를 했고, 흔히 이제 뭐 PER이라든지 PBR, PSR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과 미래수익 잠재력을 이제 평가하는데 이 PER이 좀 적절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네네. 보시면은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부터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PER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한 3, 4년 정도 이 유동성이 처음에 풀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고, 단기간의 주가 상승으로 2020년도에는 PER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 이후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통화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고금리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한테는 좀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됐는데,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PER 추이가 조금 하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매크로 환경을 잘 버텨왔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좀 비교적 높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AI 시대의 시작, 그리고 뭐 반도체 신규 사이클의 시작,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를 내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점을 종합했을 때는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결코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AI 산업과 또 이번에 출시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ETF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이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10 ETF는 AI 산업을 주도 중인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춰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기존 빅테크 M7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제 AI라는 테마에 좀 집중했을 때 AI 산업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편입해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 AI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그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로 선별하고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요. 투자 목적부터 투자 종목 선정까지 그야말로 AI를 위한, AI에 의한, 그리고 AI 투자를 가능케 하는 ETF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AI 테크 탑10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M7 기업들, 그리고 AI5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쓰이는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단어인데, AI5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두 투자합니다. 근데 이제 7+5니까 10이잖아요. 근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제거를 해보면은 총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양쪽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2개 기업을 제외하고 이제 M7에 속하는 애플,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구글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벳까지 요게 이제 M7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5에서는 이제 AMD, 브로드컴, TSMC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합해보면은 이제 총 10개 기업입니다. 미국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빅테크 3종목인데요. 네네. 이제 가장 최근에 합류한 기업이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월 5일에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합류했고요. 최근에 시총 1위도 한번 찍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또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약간 그 양상이 지속될 것 같고 엔비디아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이제 미국 시가총액 탑3 종목을 필두로 한 10개 기업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빅테크 탑3는 AI 생태계에서 각각 좀 어느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I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로 이제 대표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해 가지고 뭐 AI 네트워크 인프라라든지 AI 활용 서비스 뭐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그 AI 생태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가총액 3조 클럽의 테크 탑3와 AI 생태계를 좀 연관지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자면은 AI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TSMC가 있겠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플랫폼자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서비스 쪽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사실 이 테크주 투자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쭉 편입돼 있냐, 요거 플러스 진짜 진정한 관심사는 이 종목들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있냐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훨씬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24년도 6월 17일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20.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8.2%, 알파벳과 애플이 각각 14.7%, 14.4%, 아마존이 9.6%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신 이 5개 기업의 비중의 합이 77%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 미국 테크주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상품이고요. 그렇네요. 네, 자본력으로 이 AI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 플러스 신흥 AI 강자들까지 놓치지 않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AI 테크 투자라고 하면은 보통 뭐 미국 빅테크 투자를 떠올리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네네. 기존의 빅테크 투자와 이번에 AI5와 M7으로 구성된 네. 이번 테크 투자의 차이점은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의 AI 테크 산업을 반영한 AI 테크 포트폴리오라는 점입니다. 아마 올해 미국 대표 지수가 뭐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그 AI 산업 성장 모멘텀에서 좀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AI 산업은 지금 그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 시장의 성장도 정말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AI5라는 용어가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AI5에 속하는 이 종목들의 총합 기준으로 2024년 평균 매출액은 한 플러스 35% 정도, EPS는 플러스 130%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10 ETF는 이 AI5로 대표되는 종목들을 약 53%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특히 강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AI 산업에 적극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AI 반도체나 AI 네트워크 인프라로부터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TSMC,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과 같은 AI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을 적절하고 유의미하게 편입을 하는데요. 네네. 그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쭉 세워서 뭐 상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 생태계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도 AI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편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수 자체에 AI 테크 종목들을 담는 비중이 다른 유사 지수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고요. 이 점이 바로 기존 빅테크 투자 상품들과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재작년 혹은 작년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투자 테마로 AI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AI라는 개념이 언제 태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가 바로 딱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뭐 알파고 막 이런 때 정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찾아보기 전까지는 AI라는 영화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 네네네. 영화요. 그런데 사실 진짜 이 개념 자체가 태어난 거는 1956년에 미국의 한 학회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용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사람, 기업, 서비스나 재화 이러한 것들 모두 그 각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AI 덕분에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의 수가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그 AI 산업 또한 이 사이클 내에서 점프를 한 번 더 할 것 같은, 혹은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휘발성 강한 그저 그런 일시적인 테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지 이제 가늠이 쉽지 않은 이 AI 생태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에서 상품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